아, 성관계 후에 평소보다 심장이 더 빨리 뛰는 느낌. 괜찮은 걸까요? 70세 한 환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무리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 그분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걱정했던 것은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실수를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른 채 말입니다. 이 환자분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요. 가슴 통증도 없었고 어지러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요. 아이스의 EULE 아이스.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몸이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주 흔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문제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오, 아이, 오랫동안 반복해온 습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행동을 와우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그들은 믿습니다. 내 몸은 예전과 같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심장은 정심이다, 나이나 이자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큰 부담을 견디게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대부분 아주 익숙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안전한 걸까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저 예전처럼 했을 뿐입니다.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고 중간에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몸이 이미 익숙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심장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심장을 보호해야지 시험에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대부분 식사 직후에 시작됩니다. 배부르게 식사한 후 몸은 정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분은 그날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저녁 식사를 막 마친 후였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적인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그래서 기다리지도 않았고 쉬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그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심장은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식사 후에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립니다. 심장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더해지면 심장은 적응할 틈도 없이 과부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수는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방심하는 부분입니다. 작은 알약 하나가 심장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분은 잠시 침묵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기 위해 약을 하나 더 복용했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약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기능성 약물은 혈관을 강하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특히 혈관 확장 작용이 있는 약이라면 그 조합은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 그 약 자체가 아닙니다. 그 약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는 더 조용하게 진행되지만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때 블루마이 반다라 대에 그 신호를 듣고 계신가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조금 피곤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숨도 약간 짧아진 느낌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괜찮겠지? 그 감각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몸은 항상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나라의 그 아더를 받도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대부분 아주 약하고 쉽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면 심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을 견디게 됩니다. 위험은 항상 강한 통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느낌 하나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수는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방심하는 부분입니다. 골로는 더 받고 모든 것을 그런더네 마녀 혼자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에게 묻고 싶지 않았다고요. 이것이 너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았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그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의학에서는 부끄러운 질문이란 없습니다. 의사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지 더 안전하게 도와주고 싶을 뿐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묻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험한 상황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몸이 실제로 경고를 보내는 걸까요?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약간 짧아지는 느낌, 통증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른 어지러움이나 몸이 붕 뜨는 느낌, 이것은 몸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며 심장이 부담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I19.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I19. 심장이 과부하 상태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에 계속 진행한다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 멈출 수 있는지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면 됩니다. 아직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멈출 줄 아는 것이 심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몸의 신호를 듣는 것이 무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심장을 보호하고 오랫동안 행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안전은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진료실을 나가기 전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놓입니다. 많은 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며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부끄러운 질문이란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질병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셔도 좋습니다.